이전 코스피 역사 영상에서 국내 증시는 대세성이 명확한 지수라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한번 상승하면 계속 오르고 추세가 꺾이면 계속 내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매매를 할 때 언제 풍향이 바뀔지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시장인 거죠. 대부분 이걸 모르다 보니 고점에서는 불나방처럼 뛰어들어 손실을 보고 저점에서는 정작 싸게 살 기회를 놓치는 게 국장 투자자들의 현실인 겁니다. 그럼 이런 구조는 알겠는데 코스피의 고점과 저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 그 타이밍은 어떻게 가늠할까요?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사이클의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스피가 과거에 얼만큼 올랐고 떨어졌는지, 추세가 얼만큼 이어졌는지 통계적인 관점에서 고점과 저점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기간 통계를 보면 박스 기간을 제외한 코스피의 평균 상승은 22.5개월, 하락 기간은 19.2개월 정도입니다. 이건 1985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데이터를 평균 낸 값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죠. 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국내 증시가 2011년 이후로 성장이 둔화되면서 예전처럼 역동성인 탄력성은 줄어든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즉 90년대나 2000년대의 개발도상국 시절까지 그대로 평균에 넣는 건 지금 시장을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 길었던 기간과 너무 짧았던 기간들의 극단적인 값들은 빼고 최근 흐름에 맞게 다시 조정해 본다면 상승 평균은 18.8개월, 하락은 15.6개월 정도 나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코스피가 박스를 치는 게 아니고 한번 추세를 제대로 내준다면 거의 1년 반 정도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쭉 이어지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아무리 짧은 상승도 최소 6개월, 하락은 5개월은 준다는 거죠. 국내 증시를 매매할 때 상승 추세에서 조금 올랐다고 너무 빨리 팔아버리거나 하락 추세인데 이제 충분히 빠졌겠지 하면서 싸 보인다는 이유로 너무 일찍 들어가면 오히려 손해를 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26년 1월 현재 코스피는 약 10개월 정도 뚜렷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추세에 역배팅한 굿버스 개미들은 곡소리를 내고 있고 정방향에 베팅할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웃고 있는 이유가 기간 통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코스피는 어떻게 될까요? 상승 평균은 18.8개월이고 이번 상승장은 AI 모멘텀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강한 재료인데 이 모멘텀은 21년 동학개미 시기보다 조금 더 길고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럼 동학개미 시기의 상승 기간이 약 16개월 정도였으니 그 이상이거나 상승 평균 부근 전후일 수도 있겠네. 그럼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몇 개월 더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전 맥락과 비교해 보면서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게 있는데요. 기간 통계만 믿고 시장의 방향을 단전 짓는 건 위험합니다. 통계는 어디까지나 확률이고 평균일 뿐인 거죠. 예상치 못한 악재가 갑자기 터질 수도 있고 평균을 넘어서는 편차로 더 많은 상승과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는 보조적인 역할로만 보고 다른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기간도 봤으니 등락 통계도 볼까요? 총 평균은 상승 199%, 하락은 마이너스 46.7% 정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극값을 제외한다면 상승은 131%, 하락 마이너스 43.9%입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는 코스피는 하락 평균에 근접한 수준으로 크게 빠질수록 그 다음 상승 파동의 폭도 꽤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급락 이후에는 저평가 구간에서의 가치 회복과 그 다음 실적이 성장하면서 성장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다 보니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지수 ETF를 샀다면 평균 131% 기대해 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전에 올렸었던 미지수 TQQ 속슬 매매 영상과 같은 맥락인데요. 지수라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기회를 레버리지 ETF로 극대화해서 몰빵한다면 여러분들은 개별 종목 같은 위험자산에서 정신력을 소모하기보다는 지수만 노려도 누구나 부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레버리지 ETF 관련 통계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26년 1월 9일 현재 코스피는 101%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직 다 끝났다 라기에는 평균적으로 보나 모멘텀 상으로 보나
기관과 같은 맥락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차트 관점의 타이밍을 볼까요? 차트 기준으로 매매하는 기술적 분석에는 이제 고점일 수도 있겠다 라고 알려주는 패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쌍봉과 헤드앤숄더 패턴은 코스피 고점 신호로 자주 나타나는 편이죠. 주가는 보통 한 번에 쭉 오르는 게 아니라 올랐다가 잠깐 쉬고 다시 오르는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는 저점과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눌림이 1차 지지점보다 조금 더 높거나 비슷한 수위로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하다. 이전까지만 해도 눌림폭이 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골이 좀 깊네? 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도 시장에는 아직 상승하던 힘이 남아있다 보니 지지점을 딛고 주가는 다시 반등하게 됩니다. 근데 다시 올라오긴 했었는데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밀리게 되면 상승의 힘이 빠졌나? 라는 의심이 생기게 되고 아예 1, 2차 지지점을 깨버린다면 의심은 추세 전환이라는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런 모양새가 가장 높게 올라온 헤드, 머리, 비슷한 높이로 만들어진 숄더, 어깨, 그리고 저점들을 이은 선을 넥라인, 목선이라고 부릅니다. 넥라인의 각도나 모양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핵심은 머리와 어깨를 만들고 결국 지지선을 깬다는 거죠. 쌍봉도 비슷한 원리인데요. 헤드인 머리 부분만 없을 뿐 한 번 고점을 만들고 눌렸다가 다시 반등하게 되는데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비슷한 높이에서 두 개의 선을 만들고 하락하는 패턴입니다. 고점을 두 번 두드렸는데 못 넘었다라는 거죠.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볼까요? 패턴을 확인할 때는 월봉보다는 좀 더 미세한 흐름을 볼 수 있는 주봉 차트로 보는 게 좋은데요. 각각의 상승 사이클의 고점 부근을 확대해서 본다면 대부분 헤드앤숄더 패턴이나 쌍봉을 그리면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2002년처럼 패턴을 만들 시간도 없이 외봉으로 급격하게 빠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대세 하락 전에 패턴을 그리면서 신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는 주봉 차트의 고점과 저점을 체크해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이전 파동 저점에서 지지선, 최근 고점에서는 저항선을 그어두세요. 그리고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파동이 저점을 지지해주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전 고점을 넘겨주는지 확인만 해줘도 추세의 지속 여부를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평선에 대한 기준도 잡아볼 수가 있는데요. 강한 상승 파동은 코스피 월봉이 6일과 12일 이평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12일을 이탈한다면 상승 추세 전환을 의심해 볼 수 있고 좀 늦지만 20일 이평까지 완전히 이탈하게 되면 상승이 끝난 것으로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바닥에 대한 신호도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하락하면서 저항을 받는 12일 이평선을 완전히 돌파하고 최후 20일까지 돌파할 때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이평선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고 개인의 기호에 맞게 조절해서 쓰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현재 코스피는 6일선 위주로 주가가 탄력적이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중단기적으로는 아직 상승 추세 전환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밸류적 관점에서 타이밍을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퍼보다는 PBR을 보는 게 더 적합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사적으로 10년 평균 PBR은 약 1배 정도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1배 기준 위로는 업사이드 고평가, 아래로는 다운사이드 저평가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제가 원론 하편 영상에서 가치 투자자들이 흔히 빠지는 어리석음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주가가 밸류보다 높다고 해서 아예 매매할 생각도 안 하다 보니 상승장은 다 놓치고 손가락만 빤다는 거죠. 우리에게 싸냐 비싸냐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타이밍일 겁니다. 이걸 밸류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각 시기마다 고점과 저점에서 시장이 얼마의 PBR을 쳐줬는지 보면 되는 거죠. 26년 1월 8일 현재 코스피 PBR은 1.46배야. 이건 과거 동학개미 열풍 시절 고점 13배보다 높고 코스피가 마지막으로 역동성을 보여줬던 2011년 1.55배보다 좀 낮은 편이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2년을 넘는 사상 최고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AI 모멘텀이 여전히 강력하다 보니 1.3배를 넘는 건 가능했을 거야. 다만 그동안 우리 시장이
ROE와 PBR의 수위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보였었는데 과거 마지막 역동성을 보여줬던 2011년 PBR 1.55배를 넘을 수 있을까? 시대를 바꿀 만한 AI 모멘텀이 그 이상이라면 1.55배도 조심스럽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라면 코스피는 그 이하로 결국 정점을 찍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반대로 저점은 어디일까요? 저점 타이밍은 역사적으로 PBR이 대략 0.84배 부근 전후로 내려오면 밸류상 바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면 저점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 우리나라의 밸류업 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상황인데요. 이 정책이 성공한다면 저점 PBR 자체가 조금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저성장과 낮은 ROE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에 따라 저점 PBR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된다면 올라갈 것이고 반대로 예전처럼 성장 동력을 계속 잃어간다면 좀 더 낮아질 수 있겠죠. 우리나라 증시는 모멘텀이 중요하다고 배웠었죠. 코스피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에 움직이는 것이지 이미 나와버린 실적에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역사적으로 실적이 최정점을 찍는 시기는 코스피의 고점이었고 실적이 완전히 바닥을 찍거나 개선되는 조짐이 보이는 곳이 상승 초입 부근이었습니다. 25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한 해였습니다. 고부가가치 상품인 AI 메모리 HBM이 완판됐고 기존 메모리 가격도 계속 오르면서 이 기대가 지금까지의 상승 추세를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26년에도 전망은 긍정적인 편인데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계속 던져야 할 질문은 올해가 장밋빛의 정점일까? 만약 반도체 슈퍼사이클 성장 둔화와 조금이라도 우려스러운 사건이 나온다면 그 지점이 정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리는 말에 언제 내려야 할지 판단한다면 향후 반도체 업황이 더 좋아질 여지가 남아있는지 아니면 기대가 이미 충분히 선방향된 상태인지를 추이를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앞선 영상에서 코스피가 어떤 구조로 움직이고 왜 주기적으로 순환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흐름 속에서 시장의 타이밍을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는지까지 얘기해 봤는데요. 이제 개념은 충분히 알았으니 실제 투자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 영상은 코스피 레버리지 ETF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